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무더위에 이렇게 현장에서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폭염이 날씨라고 하던데. 글쎄 말이요. 지난번에는 너무 춥더니 또 오늘은 이런 폭염 같은 날씨에. 예. 아유, 저희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폭염이라고 또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더위지만 날씨는 비 온 뒤 시청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시원하게 보시라고 오늘 숲길 걸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함께 해주실 교수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걷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해 주시고 계신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장내과 김진국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김진국입니다. 또한 걷기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오늘 너무 무덥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이런 숲길을 걸어봄으로 인해서 더욱더 시원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촬영상으로 여기 같이 해보시면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시원하실 겁니다. 예. 네. 저희도 앞에서 왔을 때만 해도 무더위였는데 딱 숲길 들어오자마자 바람이 살 불면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예, 요만큼만 들어왔는데도 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숲길로 들어가면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 어떤 공간인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육릉과 건능이 합쳐진 윤건릉이라고 조선 우리 능의 대표적인 능 중에 하나이고, 이 윤건릉,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윤건릉의 역사와 함께 거기에 잘 규모진 소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역사 공부도 함께하고 또 궁금한 점들 질문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시간이니까요. 함께 시청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잖아요. 네, 예. 어떤 이벤트 준비되어 있죠? 제가 중간중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퀴즈도 좀 내드릴 거고, 네. 오늘 아주 열심히 해주신 분들 저의 조그만 선물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책하고 제가 만든 조그만 우편엽서, 그리고 여름 걸을 때 필수인 손수건 이런 걸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손수건과 교수님 저서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걷기 전에 짧게 저희 몸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그렇죠. 뭐 스트레칭은 실은 뭐 평소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네. 오늘 걷는 자세에 대해서 걷는 자세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걷는 자세는 약간 멀리 보시고, 네. 턱은 약간 당기시고, 그리고 상체는 편하게 좀 최대한 피시고 뒤로 조금 제껴주시면 좋고, 뒤로 그리고 제껴요. 팔은 리드미컬하게 90도로 굽혀서 해주시고, 발은 발바닥 뒤꿈치부터 해갖고 앞꿈치로 해서 하시고, 실은 걸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좀 많이 걸어주시면 보폭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저희는 촬영 관계상 아장아장 걷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아장아장 걷지만 시청자분들은 걸으실 때 시원하게 활기차게 리드미컬하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숲길로? 예. 네. 교수님, 저희 이렇게 입구만 왔는데도 그쵸? 새소리가 예. 엄청 들려요. 예, 그만큼 여기가 많이 우거져 있다는 거고, 네. 얘가 여기 와서 매번 느끼는 건 아주 다양한 새소리가 들립니다. 뭐 여러 새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잘 보존돼 있다는 얘기. 이곳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갖고, 예, 우리나라 왕릉의 특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울창한 숲길에서 또 새소리도 들리니까 또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그 새들도 저희가 아는 참새, 비둘기가 아니라 휘파람새도 있다고. 그쵸. 휘파람새 소리도 좀 예, 들었고요. 저희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도 네. 예, 파람새 소리도 좀 들렸고, 여러 가지 멧새 소리, 멧새가 아마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멧새 소리. 그리고 아까 잠깐 들리긴 했는데 뻐꾸기 소리도 제가 좀. 뻐꾸기 예, 소리도요. 더 많은 새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일단은 네. 기다려 아마 봐야겠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가시면 조금 더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벌써 이제 숲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 벌써 시원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쪽 방향이라서 좀 그런데 저 반대쪽 방향 보시면 이 소나무 숲이 워낙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 소나무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봐보시면 좀 울긋한 느낌이, 붉은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적송, 붉은 소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소나무들이 특히 저희한테 좋은
피톤치드 아세요? 피톤치드 유명하죠. 네, 피톤치드를 특히 많이 내뿜어주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오전 10시 그때 오면은 그 이 그쵸. 숲길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때가 제일 풍부하고 그래서 한 10시에서 12시 사이 특히 바람이 불 때 오시면 더욱더 좋고 좋습니다. 네, 걸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곳은 걸릉 쪽으로 가고 있는 산책로라고 합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육릉과 건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네. 오늘은 저희가 건능만 가지만 진짜 더 히스토릭한 거는 육릉에 있습니다. 육릉은 사도세자 아시죠? 네, 사도세자의 예, 사도세자의 능이라고 보시면 능이시고 그 왕후를 같이 모셔진 능이고 사도세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 뒤주가 좀 그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뒤주. 예. 그래서 그 조선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우리 요즘은 이제 환갑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환갑 갖고는 청년이죠. 그렇죠. 제가 거짓말 좀 못해서 내년에 환갑이라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환갑이 예전에는 오래 사는 기준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 왕조 중에 환갑을 남기신 분이 진짜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도 생각나시는 분이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영조. 네, 또 오늘의 생각이 주인공입니다. 나네요. 영조. 이 영조 대왕님이 이제 후자를 빨리 보고 싶었는데 후손은 한 명 낳고 그 후손이 바로 죽어버리고 그다음부터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도세자를 얻으신 나이가 42세. 42세에 네. 사도세자를 얻으셨다. 얻고 너무 기뻐갖고 근데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는 진짜 똑똑하고 영특하고 이러셔갖고 두 살 되는 나이에 세자 책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자분들 중에 제일 어린 나이에 책봉되신 분이세요. 그러한 사도세자가 잘 지내시다가 문제는 이제 우리 영조 대왕님의 우리 뜨거운 관심 얼마나 뜨거웠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40대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 왕조가 제가 알기로는 47세 평균 사신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본인이 당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얘를 빨리 훈련 교육을 잘 시켜서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뜨거운 관심이 지나친 관심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15살 될 때부터 이제 우리 정치를 시키시고 행정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다 맡기시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제 뜨거운 관심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게 우리 요즘 한창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아동폭력 개념까지 이게 넘어가 갖고 정서적 학대라고도 네, 요새 많이 정서적 하는 것 학대까지. 같아요. 그런 레벨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사도세자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거에 대한 뭐 공포 그런 것들이 점차 심해져서 요즘 최근에 그거를 역사를 가지고 현재 우리 정신과 이런 의사 그 분들이 그걸 재해석한 걸로 보면 네. 아마 정신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었고 요즘 얘기하는 이제 정신착란증, 정신분열증 이런 상황까지 가신 게 아니냐 그러한 아주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세자가 결국은 뭐 너무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지금 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흉악한 행동까지 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27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애달게도 영조 대왕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크게 보기는 그러한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영조 대왕 하면은 아주 장수왕이시면서 재위기간도 길었는데 네. 혹시 옛날에 역사나 이런 데서 배우신 거 생각나세요? 어떤가요? 정치를 네. 균등하게 한다 이런 개념 무슨 책? 탕평책이라고 탕평책. 네. 아, 그 당시 엄마 아주 돈 나겠다. 노론과 소론의 이 정치 싸움이 아주 심한 시기였어 갖고 네. 그런 정치의 희생양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육릉과 그럼 걸릉은
그런 정조. 사도세자의 묘이고 네. 능이시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네. 정조. 음. 정조대왕님이 이제 아버님이 죽은 거에 대한 아주 뭐 그런 애달품 이런 네. 것들을 해갖고 원래는 사도세자가 서울에 있는 배봉산이라는 묘에 묻힌 거를 이쪽 수원 화성이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좋다는 거를 알고 요 화산 앞에다가 묘를 옮겨셨고 본인도 그 옆에다 이제 묻어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갖고 여기가 육릉과 건능이 되었고 이래서 이러한 윤건능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뭐 그런 우리 영조, 정조 그 시기에 아주 긴 정치 시간이면서 평온한 시기였기도 했지만 좀 그런 슬픈 역사가 좀 같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쉽게 저희가 오늘 육릉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걸릉만 저희 함께 이렇게 글쎄 걸으면서 육릉이 또 독특하게 능 구조가 다르다 그쵸. 하더라고요. 예, 독특한 구조적 차이가 좀 있어갖고 저도 꼭 육릉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육릉 앞에 가면은 아주 동그란 연못이 하나 네, 있습니다. 이게 동그란 보통 연못. 우리 이런 왕릉에 가면은 그런 연못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게 곤신지라 그래갖고 용의 여의주 형상을 만든 연못을 하나 만든 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게 똑같은 걸 또 하나 볼 수 있는 데가 수원 화성 가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가본 것 같아요. 네, 그 화성에 가보시면 그 네. 화성릉에 화성성을 따라갖고 여러 가지 멋진 조각 그 건축물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게 방화수류정이라는 건물인데 그 건물 앞에도 똑같은 그런 동그란 연못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조대왕께서 사도세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육릉 가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부분을 정조각이라고 하고 그 정조각에서 바로 보이게 보통은 능을 이렇게 만드는데 특이하게도 육릉은 좀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이게 혹시 그 이유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네. 듣기로는 이제 아버님께서 좀 더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그쵸. 보셨으면 하는 아들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님이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고 그 돌아가실 때 그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릉 앞에서 그 앞에 정조각이 보이면 좀 막히는 느낌이 드니까 좀 허언이 트이는 느낌이 들게 해달라고 해서 보통 릉과는 다르게 이렇게 약간 삐뚤어 이렇게 정조각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성 윤걸릉에 대해서 좀 역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소나무 숲길이 너무 예뻐서 그쵸. 한번 쭉 보여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새소리는 무슨 새소리일까요? 요거는 제가 봐서는 뭐 제가 새소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일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던 그 메세 계열 새들이 이런 새소리에 가깝습니다. 메세 계열 새들이. 제가 요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답사 나왔을 때는 못 봤고 저희 남한산성 봄에 한번 남한산성길을 걸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소나무 위에 있는 그 노랑텄 메세라고 그래갖고 그 새를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요 새소리랑 아주 유사해요. 예. 새소리가 너무 예쁩니다, 교수님. 그쵸. 그래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네. 상쾌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폭염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 얼마나 좀 시원하게 느껴지세요? 지금 그래도 아까 땡볕에 있을 때보다는 선풍기 2대는 가동한 것 그쵸. 같은 시원함이 네,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온도를 재봤을 때 적게는 3도, 많으면 한 7도까지도 이 숲길을 걷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낮춰진다고 하고 네. 저희처럼 이런 한 숲 중앙에 와 있으면 적어도 5도는 떨어져 있는 거라서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깥과는 5도 정도 차이가 예, 난다. 이게 일단- 에어컨 튼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해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저희 나무들이 다 이제 증발 물을 뿌리에서부터 해갖고 증산작용을 해갖고 물을 내뿜어 주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예.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기분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누가 뭐래도 이런 숲길을 걸으시는 게 최고였을 것 같으세요. 네, 아무리 폭염이라고 해도 또 나와서 걸으시면 기분도 전환되고 또 걷기에 따르는 의학적인 이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 주셔서
여기 화성 윤곽릉길 함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사 이야기도 이어가서요. 교수님 걷기 칼럼니스트로 네.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예. 저번에도 여쭤보긴 했는데 걷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세요? 걷기는 제가 뭐 지난번 저 애청자분들은 히스토리를 들으셨겠지만 네. 제가 우선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세 가지를 맨날 강조를 합니다. 싱겁게 드시고 열심히 걸으시고 담배 태시는 분들은 금연하십시오. 근데 그중 안에서도 걷기를 제일 강조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만 걸어라 하는 게 좀 미안한 면도 있고 내가 동네를 한번 제가 사는 수리산을 한 바퀴 걸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숲길이. 그래서 이런 길을 환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병원 잡지에 이제 홍보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한번 실어보자는 게 시작이 돼갖고 지금은 대외적으로 현재 제가 신장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신장학회 저희 그런 의학 전문 잡지가 아니고 소식 잡지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게재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한 계기가 돼서 그렇게 했고 저희 이런 걷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해보니까 저 자신도 너무 그런 효과가 제가 느껴지니까 더욱더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걷기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 높은 것들 중에 하나가 걷기거든요. 그렇죠. 만보 걷기, 걷기의 바른 네, 자세, 네. 걸으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걷기에 따르는 그 이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또 힘듭니다. 여기는 그래도 난이도 네. 하. 난이도 하, 맞아요. 저희가 난이도 하니까 여름에 걸으시기 네. 좋은. 우리 힘드신 건 저 앞에. 맞아요. 이게 난이도 저희가- 하긴 한데 약간의 언덕이 있어갖고. 네. 예. 저희도 카메라를 들 수 있으면 저희 뒤에서 이렇게 고생해주시는 PD님들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쉽습니다. 네. 카메라는 저에게 없고 큐카드만 있네요. 네, 그 저희 왕릉으로 가기 전에 그럼 일단 그 걷기의 의학적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 이렇게 여름에 걸으면 어떤 점들도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겨울에는 추위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네. 여름은 뭐 오늘 너무 덥고 땀 나는 거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분 섭취를 아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물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저도 뒷주머니에 오늘 손수건 가져왔고 오늘도 손수건을 드리려고 했던 맞아요, 이유 중에 맞아요. 하나도 이런 땀을 닦을 수 있는 게 아주 필수 요소이고 오늘은 저희는 뭐 50분 정도 걷는 거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그 이상으로 긴 코스를 걸을 때는 적당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렇죠. 또 그래야 땀이 될 것 생각보다 같아요.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갖고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뭐 땀의 배출량이 뭐 적게는 500. 오늘같이 이런 더운 날씨면은 뭐 거의 1리터 가까이도 쉽게 빠질 수가 있으세요. 오늘 땀만 예쁜 흘러- 어머, 걷다 보니까 네. 꽃들이 굉장히 그쵸? 많더라고요. 네. 계란꽃이잖아요. 계란꽃. 그리고 거기 앉은 애들은 나비는 흰 날개 네. 나비, 배추 흰나비. 배추 흰 나비. 예. 오늘 엄마한테 많이 혼나겠네요. 여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제일 흔한 나비입니다. 그리고 네. 저 일명 계란꽃은 개망초라고도 예, 하는. 아주 네. 희한하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이 꽃이 들어와 갖고 개망초라고 불리게 되었고 꽃을 지금 잘 보시면 가운데 노랗고 밖에 하얗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명 계란꽃, 계란 프라이 꽃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꽃말은 아주 또 이 이미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요? 예, 꽃말은 화해. 화해요. 예. 오, 계란꽃의 꽃말이 화해인 건 또 처음 네, 알았네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망할 자가 들어가고 이래갖고 막 네. 꽃말이 나쁠 것 같은데 절대 네. 그렇지 않고. 아. 네. 그리고 저게 군락을 져서 이렇게 피어 있는데 가보시면 또 은근히 아주 예뻐요. 예. 계란꽃 예쁘죠? 저희 그러면 저기 잠깐 벤치에 앉아서 시청자분들 댓글도 한번 읽어보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네.
교수님, 그 신장내과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많이 걸으라고 얘기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걷는 걸로 따지면 우리 신장내과 환자분들이 신장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다른 장기, 심장이나 폐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심장이나 폐 같은 이런 장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이 걸으면 올라가는 호르몬, 제가 지난번에 이 걷기 했잖아요 할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생각나세요? 세로토닌. 예, 그렇죠. 기억납니다. 예, 역시 예, 그 세로토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진정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정신적 효과가 많이 있고 그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요즘 한창 문제되는 이런 우울한 무드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걷고 나면 아마 그런 느낌이 대부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장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동반이 되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고 고혈압 조절에도 아주 좋고 그래서 저는 그 당뇨 환자분들은 꼭 식후에 한 20분씩 걸어 주셔라. 그러면 당 조절에도 좋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 스트레스 해소 진정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댓글 남겨주신 것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물 가져오신 거는 네. 없으세요?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도 좀 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은 그래서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네, 텀블러에 텀블러에. 좋네요. 네, 제가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오영도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김진국 교수님. 화성에 윤걸릉 숲길이 있나 보네요. 어떤 모습일지 함께하며 보고 말씀도 듣고 있을게요. 현장에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참 보기 좋다고 윤릉과 걸릉이 합쳐져서 윤걸릉 숲길이군요. 라고 하트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께서 교수님 귀여우시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새소리 듣기 좋다 얘기해 주셨고요. 서피오엘님께서 윤걸릉 자주 갔었습니다. 반가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니 님도 너무 밝고 예뻐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문정빈 님이 메세 소리 오랜만에 듣는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도 들리고 있는 게. 네. 아마 주된 새는 걔네들일 거고 그 메시지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네, 문정빈 님도 같이 걷고 싶다 얘기해 주셨고요. 좋은 곳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 승열리 님, 미녀와 함께 걸으니까 더 건강해지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아주 잘 네. 보셨습니다. 그러네요.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럼 여기서 짧게 질문은 좀 뒤에 가서 받고요. 선물을 조금 네.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책. 교수님 제가 책입니다. 작년에 썼던 걷기에 찬 책이고 물론 윤건농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국에서 걷기 좋은 코스를 제가 70곳 선발을 해갖고 이 안에다 재미있게 그리고 이게 뭐 단순 여행 잡지라기보다는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맞아요. 내용이라서 아마 읽어보시면서도 좀 재미난 면 이런 것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절별로도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여름에 교수님과 어딜 걸으면 좋을까 네. 책을 좀 찾아보다가 여기가 딱 있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에 그리고 걷기 좋은 공간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만 손수건. 손수건과 제가 이제 사진 걷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간단하면서도 아주 임프레시브한 선물이 뭘까 생각해서 한 게 요 우편엽서예요. 우편엽서를 해드리면은 특히 외국인들은 아주 좋아하시고 우리 병원 직원분들한테도 지난번에 보면은 여기다가 간단히 써서 평소에 고백 못했던 내용 그러니까 너무 다정하시더라고요. 가족 사이라든지 뭐 어머님 부모님한테라든지 이런 걸 써갖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후담까지 저한테 해주신 게 좀 있으셨어요. 네. 오늘 이거 저희 선물 드리니까 네. 좀 아까 잘 보셨나요?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신 엽서랑 손수건 책 세트. 그리고 제가 캘린더도. 이거는 그냥 캘린더는 이미 올해는 다 지나가서 캘린더가 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소개하는 의미에서 캘린더를 좀 가져와 봤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늦가을 이때쯤 또 이런 걷기에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년 캘린더를 좀 많이 선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 덜 추울 때 걷고 미리미리 캘린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는 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코스의 사진을 다 남겨놓는데 요 윤건능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소나무길이 아주 예뻐서 이게 비 온 다음 날 소나무길인데 오늘은 여기를 가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요 산 뒤쪽 산에 올라가는 그 입구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비 온 다음 날이라서 이게 선명도가 훨씬 더 예뻐서 아, 교수님께서 저희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미리 답사를 해주시면서도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비 온 다음 날이어서 그런지 유독 푸릇푸릇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예쁘지만 언제나 예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한 3-4분 정도 먼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 계신 오영돈님 손수건과 네, 엽서 세트 예.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돈님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영돈님, 황동준님도 본방사수하고 계신다는데 익숙한 이름이신가요 혹시? 네. 간호사님이신가요? 아, 교수님이 굉장히 다정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그 팀 간호사님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 하셔서 아무래도 저희 과 특성상 워낙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지금 신장내과가 현재 30년 하고 있는데 네. 30년 동안 저와 함께 연을 맺으신 분도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식하신 환자분들은 요즘 뭐 의료파업 문제 약간 나오곤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다른 이런 개인원에서 가서 진료 보시기가 상당히 힘드세요. 이게 이식 환자의 제한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랑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사 선생님은 다음에 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뭐 어떻게 하죠? 그래도 본방사수 하신다는데 일단은 오영돈님 그리고 황동준님 손수건하고 엽서 세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남겨주신 것들도 많은데요. 조금 이따가 댓글 읽어드리겠고요. 진학리님께서 날이 정말 더운데 소나무 숲길이 시원해 보입니다. 같이 걷고 싶으시네요. 같이 걷고 싶네요 해주셔서 진학리님까지도 손수건 보내드릴게요. 저희 끝나고 또 오영도님, 황동준님, 진학리님 손수건과 엽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시 걸어볼까요? 네. 이거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아까 걷기의 의학적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신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요새는 정신 건강도 또 많이 그렇죠.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예. 걷기에 그런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우리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다 보니까 진정 효과에 아주 좋고 특히 오늘 같이 이런 숲길을 걸으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피톤치드. 그 피톤치드도 진정 효과, 항염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얼마나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거거든요. 얼마나 걸어야 좋냐. 네. 그래서 얼마나 걸어야 그래도 이제 좋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1530이라 그래갖고 1530 네, 처음부터 뭐든지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하면 지치죠. 작심삼일이 돼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늘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을 한 30분 일주일에 5번을 30분씩 오늘 이런 걸음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걸으시면
보통 10분에 1000보이기 때문에 3000보를 걸으실 수가 있고 3000보 걸기 시작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한 7, 8000보를 걸으면 피크로 그 운동 효과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제 한 3000보부터 시작을 하셔서 7, 8000보 정도를 걸어주시고 조금 젊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10,000보 걷기 해주시면 제일 좋다. 네. 알겠습니다. 1580 3, 1530 처음은 1530으로 시작을 해서 1580까지 하시면 좋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핫한 걷기 그것도 있는데요. 맨발로 걸으시는 그쵸. 분들 많아요. 네, 요즘 진짜 맨발 걷기가 너무 핫하게 네. 유행이 되고 있어갖고 그래서 맨발 걷기가 많은 뭐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맨발 걷기를 해서 지압 효과라든지 뭐 혈액순환 개선 효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고 근데 정해진 데서 꼭 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요새 황토길이라든지 네. 모래길 이런 걸로 해서 맨발을 걸을 수 있게 해놓은 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데서 걷는 거는 전혀 문제 없고 아주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 근데 산길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길을 걷다 보면은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뭔가 뭐 아주 예민한 돌 요즘은 쓰는 유리 조각은 그렇게 가능성은 없지만 조그만 보이지 않는 돌이나 나무 이런 조각에 의해 갖고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찔리면 파상풍 그런 파상풍도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세균 감염이 되면 혈액순환이 나쁘신 분들은 그 세균 감염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있어갖고 그게 아주 무서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맨발 걷기 아주 좋지만 꼭 정해진 코스에서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수님께서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주로 봐주시고 네. 계시니까요. 근데 이 신장질환이라는 게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유전되는 병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유전되는 병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다낭성 신증이라고 네. 예, 콩팥 안에 가서 낭종이 많이 생기면서 생기는 병인데 그런 정도 병 아니면 나머지는 아주 희귀 질환들이고 근데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가족력을 보면 상당히 많이 따라와요. 그거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제 신장질환이 2차적으로 나오는 그쵸. 거기 때문인 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짜게 먹는 거 되게 강조 말씀드렸지만 가족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 예, 음식 문화가 비슷해지고 비슷하죠. 좋아하는 어, 음식도 어. 비슷해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염색체를 반씩 받아오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가족적인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적 성향이 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전돼서 내려가는 병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저 그리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그 당뇨병이나 네.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질환으로도 자주 간다라고 그쵸, 얘기해 예. 주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교수님께서는 좀 제안을 해주시나요? 일단 뭐 그런 기저질환이라 그러는데 뭐 당뇨를 갖고 있던 고혈압을 갖고 있던 그거에 맞춰서 아주 철저하게 조절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일단 당뇨 관리를요? 환자분들은 예, 네. 혈당 조절. 네. 혈당 조절은 아마 당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가 3달 동안 조절되는 지표를 당화 혈색소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7.0 정도, 7% 정도 유지가 되게 해서 당 조절을 아주 잘 해주시는 게 우선적이고 2차적으로는 그런 당 조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식이 조절하고 어차피 당이 올라가게 하는 효과는 먹는 거 조절을 하는 거고 또 잘 떨어지게 하려면 운동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식사 후 유산소 운동이 아주 당 떨어지는 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식후 운동을 되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 혈압에도 마찬가지 혈압 조절이 가장 중요하셔서 우선은 혈압이 아주 높지 않으시다면 이제 생활요법 네.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시고 특히 이제 배 나오신 분이 같은 네. 경우에는 예, 운동을 좀 해서 체중 감량까지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시고 그러한 생활요법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약을 적절하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을 쓰셔서 130에 80 이 정도 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운동요법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식습관 얘기해 주시니까 이것도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요리는 좀 잘하시나요, 교수님? 요리요. 요리 좀 하죠. 아, 요리 좀 하세요? 어머, 그래요? 어떤 요리 가장 잘하세요? 주로 저는 이제 주말에 네. 실은 주중에 저희는 뭐 아시지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시스루 해갖고 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네. 주중에는 실은 거의 뭐 요리하거나 음식을 만들 일이 없고 아침에 간단히 이제 이렇게 먹는 거 빼면은 주말에는 주로 우리 냉장고를 부탁해 주죠.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보고 뭘 해 먹으면 좋을까. 요즘은 또 많이 찾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병원에서 이제 선물로 준 참치가 어느 날 보니까 참치가 너무 많이 있어갖고 참치를 갖고 참치 카나페를 해서 네. 네, 빵이나 과자에다 얹어서 일요일 아침에 제가 커피를 싹 내려서 준비해갖고 같이 먹는 게. 아, 또 가정 내 요리 담당이셨군요. 아, 또 그건 몰랐네요. 걷기만 담당하시는 줄 알았더니 요리도 담당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치 카나페는 건강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염분만 잘 제거해주면요. 염분을 잘 제거하고 기름도 최대한 제거하고 네, 야채. 자기가 야채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적당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오이 딱 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이, 양파 같은 게 아주 필수고. 오이. 양파요? 네. 네. 양파, 오이 이렇게 그 정도 잘 넣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주말에 참치 남는 거 있으면 집에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커피까지 내려주시니까 딱 좋네요. 네. 걷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제 용릉 입구 쪽으로 다 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왕릉 이야기로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개천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왕릉 입구 쪽에 개천이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가시면 이제 보일 네. 건데. 네. 예. 그 모든 우리 능이나 묘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지역적인, 예. 지리적인 예, 그런 게 그래서 중요하죠. 이런 우리 조선 왕릉에 가보시면은 다들 뒤에 아주 멋지게 동산이 돼 있고 그 앞으로 능이 있고 개천은 아주 이런 실개천이라도 개천이 꼭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래서 거기 가실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개천의 의미가 여기서부터는 신성한 지역이다. 몸가짐을 잘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천. 금천이요. 네. 금알금자. 악기를 여기서부터는 금한다. 악기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금천이라고 하고 고기를 건널 수 있게 돌다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금천교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금천교를 또 저희가 만나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잔디밭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능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해놨는데 제가 다녀본 능 중에서도 제일 여기가 또 물론 집에서도 가깝긴 하지만 특히 숲이 잘 돼 있습니다. 딴 능에 비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히 앉아서 쉴 수 있게 의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나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나무에서 얘네들은 이제 도토리나무, 우리 떡갈나무라고 하는 참나무 그런 봐요. 종류 쪽으로 바뀌어 있고. 도토리나무도 굉장히 이파리가 네. 여리여리하고 예뻐서 예, 예쁘고 이것도 또 종류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종류가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얘기하는 상수리나무. 네. 상수리 나무까지 네. 저희 와봤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홍살문이 나올 텐데요. 홍살문 그쵸. 나오기 전에 저희 또 그 질의응답 질문 주신 게 또 많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질문들 주셨는지 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진지님이 풍경 새소리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나라신님이 교수님을 아시는 분인가 봐요. 교수님 네. 요리 다 잘하십니다. 물론 말로만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직접 들어보신 적은 없고 반주 요리 잘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위에서부터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네. 오늘 역사 교실인가요?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능에 의미 왔다 있는 보니까. 공간에 왔다 보니까 또 네. 이야기들은 남겨드리고 싶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의학적 상담을 더 위주로. 초록초록님께서 교수님 숲길과 바닷길 산 중에서 어딜 제일 좋아하시나요? 숲길, 바닷길, 산. 저는 실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숲길을 숲길. 제일 선호는 하고, 여름에는 아마 생각하시면 지금 얘기하신 곳 세 군데가 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바닷길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데는 이제 섬길. 섬길. 이 섬에 있는 섬들레길 바닷길을 가시면 약간의 이런 숲길이 같이 가미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섬이 아주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여러 섬에 가보시면 그런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씨집안님도 초록초록님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이씨집안님 그리고 초록초록님도 저희 손수건 드리겠습니다. 이씨집안님 그리고 초록초록님까지 저희가 손수건과 우편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프리님 질문인데요. 길이 너무 예쁜데 요새 이 얘기도 있거든요. 걷는 것보다 지금처럼 약간 숨찰 정도로 그럼 보통은 돌아가야 그런 거를 될까요? 그러면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되나? 네. 또 나오는 것 같네요. 다시 저희 그러면 홍살문까지만 가보고 다시 돌아서 나오겠습니다. 이제 금천교가 바로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 앞에 네. 사람들 지금 막 건너오시는 여기가 아. 금천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릉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보이는 게 이제 네. 홍살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홍살문은 이런 릉에도 있지만 우리 보면은 이런 궁 이런 입구에도 보면은 이 홍살문이 대부분 있고, 홍살문의 의미는 색깔은 빨간색. 네. 그래서 홍이고 위에 이렇게 보면 뾰족뾰족하게 화살처럼 네. 돼 있어요. 그래서 홍살문인데 그 빨간색도 이제 악귀를 쫓는 의미가 있고, 이제 창으로 마찬가지로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희 또 라이브 준비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빠르게 저희 또 댓글로 당첨되신 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은 다 드려야 되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5분 했으니까 5분만 더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오영도님 남편 이메일로 저희한테 당첨되셨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닉네임 오영도라고 써주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최선옥선옥님 날씨가 정말 더워요. 황동조님께서 윤걸릉이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이라고도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금천교에서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네. 능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아요. 네,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살짝만 좀 보여주시면 저희는 또 이야기하면서 당첨되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름이었다님이랑 그리고 보람의 살쾡이님도 손수건과 엽서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3권만 좀 고르면 책 3권. 여기가 바로 예. 금천교. 금천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은 뭐 거의 흐르지는 않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성시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앞에 빨갛게 쏟아 있는 게 이제 홍살문. 그 홍살문 뒤쪽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지어놓은 건물이 이제 정자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쭉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네, 거기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가는 걸 가보시면, 궁궐 이런 데 가보셨을 때 그 큰 우리 광장 같은데 네. 가운데 길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있죠. 옆에 또 길이 하나 있는 거, 이런 거 보셨죠? 네네. 네. 우리 궁궐에서는 가운데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길이 누가 지나가시는 길? 높으니까 네, 왕이어야 그쵸. 되겠죠? 왕이 네. 지나가시는 길이고, 그 옆에 조금 낮게 형성된 게 이제 신도라 그래서 예, 신하가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릉에서는
가운데 높은 길이 신도고 거기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귀신 이제 신이군요. 신의 의미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신도고 그 옆에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데가 어도입니다. 어도.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이씨 집안님, 초록초록님, 그리고 오영동님, 황동준님, 진앙린님, 여름이었다님, 보람의 살쾡이님 이렇게 8분 저희가 손수건과 엽서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책을 선물 드릴 텐데 조효연님, 교수님 덕분에 행복한 삶 살고 있습니다. 네. 한자 20환자분이십니다. 그래요?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시죠. 선물을 해줬나? 그럼 조효연님? 저희는 네. 선물보다 네. 다 사가지고 오셔서 아, 그래요? 사인을 주로 해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조효연님 혹시 교수님 책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른 마무리를 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그러니까 DEON님, 그리고 항숙킴님, 그리고 조효연님 이렇게 3분 저희가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주소, 받으실 주소랑 관련된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는 나올까? 네, 여기까지 나올까요? 네. 마무리를 하기 딱 좋은. 여기까지 나올까요? 네, 줌으로 당겨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드린 가운데 이제 향로라고도 하는데 이제 향을 들고 가는 길이라고 해서 신로 또는 향로 2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걸 보면 이쪽으로 이 길을 따라서 가서 네, 잘 안 나온다 봐. 최대한 줌으로 이렇게 당겨주셨는데 오늘 요게 또 조금 아시네. 네. 조금 더 많은 걸 보여드리면 재밌고 좋을 텐데. 직접 와서 또 이 그쵸. 영상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라이브 준비한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걷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그러네요. 네, 얘기하면서 숲길을 걷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무더위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네. 했는데 시원한 숲길에서 걸으니까 새소리도 듣고 오히려 기분 전환도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런 왕릉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이런 숲길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아주 무한한 영광이었고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더 좋은 데를 또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걷기 칼럼니스트 김진국 교수님과 함께 저희 걷는 라이브는 계속 되니까요. 다음 계절에도 저희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또 함께 좋은 공간 소개해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